이번에도 대통령 여름휴가 악재 징크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8월 5일까지 6박 7일간 여름휴가를 떠났습니다. 어떤 휴가 구상도 없이 정말 편히 쉬다 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연 속내는 그리 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oon, why am I holding on? We knew this day would come. We knew it all along. How did it come so fast? This is our last night. But it's late, and I'm trying not to sleep. 'Cause I know this is my heartbeat song, and I'm gonna play it. Been so long, I forgot how to turn i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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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all night long, up, up all night long. You, where the hell did you come from? You're a different, different kind of fun, and I'm so used to feeling love. 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함께할 전문가들 소개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문 대통령 취임 후 80여일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사실상 이번이 첫 공식 휴가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죠. 이게 아마 저는 문 대통령이 계속 휴가를 강조했잖아요. 이 휴가와 관련해서 제가 명언 하나 소개하면 바로 이게 우리 차를 만든 헨리 포드. 이분이 뭐라 했냐면 이게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니다. 네. 휴가를 모르는 사람에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 저는 이게 휴가가 일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봅니다. 네. 푹 쉬야 더 일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물론 대통령이 요즘 뭐 북한 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이게 휴가를 떠난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대통령 휴가지는 잘 밝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평창을 거쳐서 김해까지 갔다 올 거라고 동선을 비교적 자세히 밝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근혜 대통령도 첫 번째 휴가를 네. 가는데 당시에 원래는 휴가를 가기 전에 청와대 기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정보를 줘요. 근데 이거는 엠바고다라고 이제 하는데 네. 절대 그때도 몰랐습니다. 몰랐다가 나중에 SNS를 통해서 저도의 추억 그걸 쓰는 것을 올리면서 박 대통령이 올리면서 알게 됐죠. 네. 근데 이번에는 아예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과 진해를 가겠다. 특히나 평창을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겠죠.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200일도 안 남았죠. 이제는. 네. 지난번에 200일 행사를 했으니까. 네. 200일도 안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국내 표가 75만 표가 팔려야 되는데 그 관람객 표가 5만 표도 안 팔렸어요. 지금.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나 지금 차가워진 평창 올림픽에 대한 열기를 직접 자신이 가서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 기업인들과 호프 회동 때도 평창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그때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신 회장님은 스키협회 회장을 하고 있죠.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 우리 스키 대표단 전망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 메달은 색깔 관계없이 2개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크로스컨트리 같은 것도 우리한테는 까마득한 종목 같았는데 이제는 아시아권에서는 우리가 메달을 금메달 따기도 하고 상당히 강자가 됐어요. KT가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주관사시죠? 이번에 올림픽은 5G를 상용화하는 IT 올림픽이 돼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면 4차 산업의 기본은 아주 힘이 돼야 되는 기술입니다.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거의 그 중 하나가 IT 올림픽.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네, 지금 보신 그 호프 미팅은 지난 금요일 28일에 열렸던 행사고요.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죠. 네. 원래 어제 휴가를 떠날 계획이었는데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문에 하루 늦춰졌습니다. 그렇죠. 오늘 결국은 가시긴 했지만 네.
발걸음은 상당히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계획을 수정할 그런 검토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로 결정하신 것은 제가 볼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면, 첫째는 휴가를 아까 서정욱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휴가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대통령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안보가 그만큼 대통령이 휴가를 가도 될 만큼 안전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자신감도 묻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물론 대통령이 위급한 상황에 당연히 자리에 지키고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뭐 미사일을 쏘고 또 대통령이 어제 NSC 회의도 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안보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휴가를 원래 계획하고 29, 30일 날 평창 둘러보고 나서 휴가를 계속 하기로 할 계획이었었는데 어쨌든 하루가 미뤄지면서 그래도 평창을 가서 일단 지난번 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평창 올림픽이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죽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기업들도 사실 투자하는 걸 상당히 꺼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대통령이 직접 어느 지역을 간다고 표명을 한 것도 결국은 평창 올림픽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사를 좀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동기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휴가를 끝까지 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안보 체제가 일정 부분 자신감 있다 하는 부분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네. 행동의 의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서 화상 시스템을 통해서 언제든지 군 지휘부와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보면 앞서 영상에서 살짝 소개를 했듯이요, 소 국장님. 네. 역대 대통령들 휴가철만 되면 꼭 그렇게 징크스가 발생했다고요. 그러게 참 묘한 일인데 큰 사건들이 하나씩 생겼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김선일 씨 피랍 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휴가 2007년이요? 예, 2007년에 발생을 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이제 독도 영유권 주장을 2011년에 내놓으면서 또 휴가를 제대로 즐기질 못했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이제 메르스 사태, 그때 당시 뭐 굉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전에는 또 4월 달이긴 했지만 세월호 사태가 일어나면서 또 못 갔죠. 그랬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 가려고 했었는데 또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가긴 갔지만 하루 미뤄서 갈 수밖에 없는 묘하게 이렇게 대통령 휴가철에 큰 사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역대 대통령들의 휴가를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상당히 전부 징크스가 있어서 못 가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가셨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뭐 목적이 있었겠지만 네. 본인이 직접 휴가를 다녀올 테니 모두들 휴가를 좀 가서 소비도 좀 살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좀 밝히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완전히 현실화한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안보 말씀을 최교수께서 하셨지만, 자, 안보라는 것이 비상인데, 비상이라는 거는 1년 내내, 5년 내내, 임기 내내 비상을 걸 수는 없습니다. 일상을 해야지만 그 위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을 하는 것이거든요. 1년, 5년 내내 비상을 걸어놓으면 그거는 북한의 위협에 우리가 사실은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을 다시 회복을 하는 가운데서도 사실은 대통령의 휴가가 왜 중요하냐면 어느 대통령이든 여름 휴가 끝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금융실명제.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랄지 뭐 이런 어떤 구상을 한 다음에 그 구상을 현실화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북한 위기도 사실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이든 진해든 거기 가서 사실은 중장기적인 사실 그런 플랜을 또 이렇게 가다듬어서 돌아온 다음에 바로 안보에 대해서 사실 자신의 플랜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이제 8월 15일 날 얼마 뒤면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마 8.15 때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것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대북 관계의 기본 틀을 그대로 가져가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번 휴가 구상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준 그런 부분이 나올 것인가, 이걸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마 8.15 메시지를 좀 주목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사실은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벌어지고 나서 곧바로 떠난 휴가란 말입니다. 돌아오고 나서 8.15에 대한 메시지를 과연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가 상당히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 징크스 중에요.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독도 영유권 이거보다는 제가 보기에 그해 중부지방에 폭우가 많았어요. 항상 독도 영유권은 일본이 상습적으로 항상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휴가 못 가는 건 아니고 그때는 이게 폭우가 중요했거든요. 폭우까지 겹쳤었군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징크스는 DJ 때. 바로 이게 초에 IMF 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휴가 못 가고 이런 게 있고요. 저는 이게 역대 대통령 보면 꼭 두 가지를 해요. 휴가 때 보면 이게 도서 목록을 꼭 공개해요. 그렇죠. 이번에 안 공개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아주 잘했다 봐요. 왜?
일주일 휴가 때 어떻게 책을 대여섯 권을 읽습니까? 네. 읽지라는 책이 목록되면 베스트셀러 되고 이상한데 저는 이게 휴가는 휴가답게 쉬어야죠.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게 전국 구상이에요. 휴가 때 전국 구상하면 안 돼요. 항상 갔다 왔다가 보면 꼭 화두를 던지는데 네. 보면 이게 악수가 된 게 장고 끝에 악수된 게 훨씬 많습니다. 저는 이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때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책도 보지 말고 그냥 이게 푹 쉬었다 와서 갔다 와서 이제 8.15 메시지나 이걸 뭐 그때 고민해도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청와대도 전국 구상은 없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휴가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 여름 휴가는 국내 농어촌 캠페인을 벌이자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장관들의 유치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 7월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가철 관광 수요가 국내 관광 활성화로 이어진다면 지역 경제 등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니 관계 부처는 소속 직원들은 물론이고 각 기업 및 경제단체 등이 농촌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박수현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영록 장관이나 김영춘 장관도 이 농촌이나 어촌으로 좀 휴가를 좀 오셨으면 좋겠다. 해외로 나가지 말고 이렇게 좀 상당히 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장님 휴가 가셔야죠. 네, 휴가 가야죠. 지금 네, 계획하고 계신가요? 예, 저도 8월 한 넷째 주 정도에 휴가를 갈 생각입니다. 8월 원래 7말 8초라고 그래서 네. 지금이 가장 주요 시즌인데 그거는 다른 분들한테 좀 양보를 하고 이제 그 당시는 좀 서울을 지키고 네. 8월 말쯤 어떻게 좀 선선해질 때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일요일은 되도록 피해서 다녀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대통령의 얘기대로 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좀 휴가들도 국내로 좀 많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수 활성화가 정부가 바라는 대로 그런 효과가 있을지 좀 의구심도 좀 드는데 어떻게 좀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저는 일정부 있다고 봐요. 왜냐면 휴가를 가게 되면 돈을 쓰게 되잖아요. 어쨌든 네. 숙박시설도 그렇고 그 지역에 가면 식당에 가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어쩜 관광지에 가면 관광지에 돈을 써야 되는 거니까 관광 지역에 있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돈이 예. 결국 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돈을 써야 그 돈을 가지고 또 재투자도 하고 경기 활성화가 되는 거니까 휴가의 독립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저는 내수 활성화라고 저는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본인이 직접 나서 휴가를 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 또 국민들한테 농어촌이나 시름 있는 곳에 가주시기를 바라는 것도 사실은 요즘 수해 현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관광 휴양지가 여러 가지 수해 때문에 제대로 영업을 못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네. 그래서 좀 휴가를 적극적으로 떠나서 그 지역의 경기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전체적 국가 경제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그 최선봉에 문재인 대통령이 쓰셔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어찌 보면 국민들이나 또 기업들 입장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휴가를 가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가려고 독려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게 방송 조금 전에 청와대 총무비서관 있잖아요. 이 정도. 네. 그분에게 고향 선배라 전화 왔는데 제보고 이게 계속 휴가 안 가냐고 하는데 네. 제가 청와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와대도 이게 한 3주 내에 다 조를 정해서 휴가를 가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올해 다 쓴 사람은 내년 연차 땡겨서라도 무조건 여기 가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요. 네. 이게 대통령이 어느 지역에 가는 따라서 또 이게 영향을 약간 많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청와대가 솔선수범 보이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그렇군요. 자, 역대 대통령의 여름 휴가 때마다 악재가 터지는 징크스를 무릅쓰고 문재인 대통령 오늘 여름 휴가 떠났습니다. 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전국 구상 카드를 들고 업무에 복귀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